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원피스 1154화의 레타떡밥 중 루피의 새로운 거인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와노쿠니 편의 클라이맥스에서 사왕 카이도와의 전투는 루피의 능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았죠. 루피는 죽음에 가까운 위기 속에서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각성시켰고, 이는 800년 만에 돌아온 해방의 드럼 소리와 조이보이의 환생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루피는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없었죠. 이때 처음 선보인 거대화는 카이도의 거대한 형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루피는 카이도를 줄넘기처럼 다룰 만큼 거대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오니가시마 선보다 더 큰 주먹인 고무고무 바즈란건으로 카이도를 격파했습니다. 이 첫 번째 거대화는 힘의 순수한 발현이었고,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존재의 물리력을 따라잡고 능가하기 위한 것으로, 오다는 루피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법을 거인화 모드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뿐만이 아니죠. 에그헤드에서 각성한 CP0 요원 로브루치와의 전투에서도 거대화 능력의 위력을 볼 수 있었죠. 카이도전과 달리 이 전투에서 루피는 절박함이 아닌 압도적인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거대화에 도달했고, 루피는 잠시 거인의 형상을 취해 루치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완벽하게 가지고 놀았고, 기존의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사왕을 상대로 한 필사적인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대화가 이제는 세계 정부의 간부를 상대로 여유롭게 구사하는 기술이 된 것이고, 이는 루피가 자신의 각성 능력을 완벽히 통제하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로성 중 한 명인 제이가르시아 세턴성과 해군 대장 키자루의 등장은 루피의 거대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루피와 세계정부 최고 권력 간의 첫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었죠. 루피는 돈 심벌즈라는 부분 거대화 기술을 사용해 거대한 손으로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납작하게 만들었고, 이 퍼포먼스는 규격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죠. 루피가 이제까지 해군 대장과 그 윗선을 상대로 이렇게 가지고 놀듯 싸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후에는 완전한 거인 형태로 변해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구속하며 동료들을 위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루피는 더 이상 해적이나 요원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천룡인의 정점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거인 형태는 최종장 전투에서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욱 거대한 거인들이 즐비하는 엘바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개는 단순한 싸움을 넘어 상대의 존재론적 등급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1대1 최강자 카이도에서 세계정부 최정예 원인 루치,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세턴성으로 이어지는 이 궤적은 다음 단계의 무대가 신과왕, 그리고 세계의 운명이 뒤얽힌 장소에서 임무가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화의 본질이 필요해서 자유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니카 열매의 핵심은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능력,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루피는 필요해서 거인이 되는 것을 넘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태의 궁극적인 자유이며, 엘바프의 거인들 앞에서 한 인간이 순수한 자유의 힘을 통해 그들을 초월하여 조이보이가 하고자 했던 세상의 해방에 다다를 것입니다. 엘바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곳이자 도리와 브로기의 100년간의 결투에서 볼 수 있듯 명예와 힘을 무엇보다 숭상하는 전사 문화의 본고장이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거인들의 싸움이 곧 최고의 갈등 형태임을 의미하고, 또한 이 섬은 북유럽 신화를 명백한 모티브로 삼고 있고, 거대한 나무, 아담, 여러 세계, 그리고 로키와 같은 신화적 이름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분쟁을 넘어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 펼쳐질 무대임을 암시합니다. 엘바프와 그 주민들의 압도적인 물리적 스케일은 루피가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싸우기 위해 거대화 형태를 취할 실질적인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0년 전 조이보이와 거인족의 동맹은 결국 세계를 바꾸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고, 이는 조이보이가 니카 전설의 해방 측면만을 대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했습니다. 만약 엘바프의 전승대로 니카에게 파괴적인 면모가 있고 저주받은 왕자 로키가 그 면모를 상징한다면, 조이보이의 실패는 그의 파괴적 반쪽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루피의 성공은 조이보이가 맺지 못했던 완전한 동맹을 단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에 나타나 로키를 회유하고 거인들을 위협하면서 이미 로키와 루피의 공통 분모가 생겼으며, 엘바프를 생각하는 자세 역시 루피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루피가 해방의 태양신이라면 로키는 파괴의 태양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연합은 우정이 아닌 거인들이 말하는 니카, 전설의 두 얼굴이 합쳐지는 상징적인 결합이 될 것이고, 루피가 해방의 의지를 가져온다면 로키는 낡은 질서를 부술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로키는 절대적 자유에 내재된 파괴적 잠재력과 루피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루피의 꿈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억제되지 않은 자유는 혼돈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루피가 니카 전설의 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방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파괴자와 연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맹은 루피가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통합하고 진정하고 영원한 자유는 낡고 억압적인 체제의 파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념적 성숙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감정적 유대가 아닌 신화적 필연성과 전략적 목표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이 될 것입니다. 이는 두 자연의 힘 사이의 계약과 같으며 엘바프 편의 우주적 스케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엘바프 편의 구체적인 예측들은 원피스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들과 연결될 만큼 많은 것들을 오다가 풀어내고 있는데요. 조이보이의 후계자인 로키와 거인족의 왕자인 로키의 동맹은 800년 전 조이보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직접적으로 완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카의 해방의 드럼 소리에 반응하는 고대 로봇의 존재와 오하라의 지식을 보존한 사우로의 생존은 엘바프가 공백의 100년의 모든 실마리가 하나로 모이는 교차점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 보관된 거대한 밀짚 모자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현재 정황상 거인족 동료 또는 조이보이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워드인 조이보이 역시 거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대화한 루피가 엘바프의 거인들과 나란히 서는 모습은 이 상징의 살아있는 현현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그헤드에서의 주얼리 보니와 협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린아이인 보니는 순수한 믿음과 상상력에 기반한 일그러진 미래 능력으로 니카와 같은 형태로 변신해 로키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는 니카의 힘이 단지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라 의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이상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루피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니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루피와 로키의 동맹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는 신도와의 협력에서 또 다른 신과의 협력으로의 한 차원 위의 격상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영혼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의 관계에서 두 신이 나란히 싸우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서사가 탄탄하죠. 하지만 보니의 변신은 일시적이고 체력 소모가 극심한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니의 능력은 무생물에게도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엘바프에 존재하는 고대의 기계나 유물에 일그러진 미래를 적용하여 일시적으로 작동시키거나 반대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니의 능력은 동료들의 잠재된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것에 굉장히 매력있죠. 개인적으로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기를 꿈꾸는 우소백에 보니의 능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우소백의 정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니는 비록 니카 형태로 변신 시 체력 소모가 극심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녀의 역할은 직접적인 전투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엘바프의 신화적, 이념적 갈등의 핵심을 꿰뚫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전황을 바꾸며 동료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